자, 오늘은 한발 기업으로 갈까요? 어제는 뭐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 막 설명해 드렸는데 그건 그쪽의 문제니까 잘 풀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극단으로 치우치지는 않을 거 이게 상식이니까요. 네. 자, 근데 오늘 아침 6시 10분에 또 북한발 속보가 하나 전해졌네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군사위성 1호기 시찰을 하고 차후의 행동 계획을 승인할 것이다라는 연합뉴스 속보가 나왔는데,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누리호 발사 3차가 있죠. 북한이 아마 거기에 대응하는 군사위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 위성 얘기들이 이번 주를 좀 지나면은 좀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위성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스페이스X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난 202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로켓, 위성 발사가 가장 인류 역사상 많았던 해라고 합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고, 이 스페이스X에 대응하는 대항마가 바로 아마존 들어보셨고, 베이조스, 거기에 이제 블루 오리진, 거기에 또 하반기에 시작되는 게 카이퍼 프로젝트,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카이퍼 프로젝트, 대규모의 이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여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카이퍼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은 국내에서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그런 보도 내용들은 앞서 이제 찾아보시면 검색에 나오니까 이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항공기 MRO 유지, 보수, 정비, 점검. 항공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까다롭죠. 사람의 생명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이동 수단인데 제일 까다로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규제도 좀 높아요. 항공기 탑재 기자재는 국제 항공 분야 특수 공정인 뭐 NADCAP, 이 무슨 약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품질 인증 시스템은 또 AS 9100, 미국 연방항공청 FAA, 유럽 항공안전청 뭐 EASA 이런 데 인증을 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워낙 높고 까다롭습니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 고객사가 미국의 보잉, 그다음에 유럽의 에어버스, 또 미국의 방산업체인 럭히드 마틴과 블루 오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니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지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아직 2,500억이라 싸고, 그리고 또 이벤트를 보자니 저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방사청이 얼마 전에 계속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추가 도입 얘기도 이제 하죠.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 가장 뛰어난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F-22 랩터, F-35 뭐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들인데 스텔스 기능이 있는 최대 단점은 작전 거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괌에서 뜨면은 우리 한반도 유사시에 올겠죠. 그러면은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공중급유기가 반드시 같이 떠야 돼요. 그 공중급유기에 그 도입 사업에 되면 거기에 부품과 또 점검하는 이게 이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벤트는 꽤 많습니다. 실제 우주 방산 쪽, 우주 항공 쪽으로 지난해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1분기에도 아마 그 매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뭐 찾아보시면 되고 얘기가 좀 길어질 테니까. 자, 확장해 볼까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24일이 아직은 변경이 없으니까 24일이겠죠. 24일 오후 6시 정도로 지금 뭐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이제 1, 2차는 말 그대로 이제 좀 테스트하는 단계고 요번에 이제 3차가 그야말로 이제 실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관 합동 여기 이제 뭐 사실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이라는 그렇죠. 데 하고 민간 기업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직접 참여를 좀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한 발 했던 하나 시스템. 네,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죠. 연관되게 뭐 AP 위성도 이제 시장에서는 연관을 많이 짓는데 직접 네. 연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들도 이제 대거 좀 참여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위성 발사 기술을 다시 한번 좀 검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작년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았어요. 네. 작년에 실적이 이제 좋아진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제 MRO 얘기했었잖아요. 항공기 이제 유지 보수. 작년 이제 하반기 때부터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항공기 이제 운항 횟수가 좀 늘어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여객을 뜯어가지고 이제 화물기로 이제 좀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 그 PTF라고 개조하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PTF 사업이 아마 작년에 좀 하반기 때 좀 호조를 좀 띈 게 아닌가.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좀 대규모 적자가 났다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80억 정도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올해 뭐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우주 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치고 뭐 PER 한 20배, 25배 정도면 정말 좀 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좀 적자가 나던 구조에서 이제 흑자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익 성장성이 이제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요 고객사가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나사 뭐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 뭐 이런 이제 주요 고객사들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매출의 전체적인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이제 MRO 쪽이거든요. 네. 뭐 이쪽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유력 우주 항공 뭐 방산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보잉하고 이제 로키드 마틴이 합작사를 이제 설립을 한 게 UAL이라고 하는 맞아요. 합작회사가 있거든요. 네, 블루 오리진이 로켓 발사는 여러 군데서 하지만 주로 네, ULL이 맞습니다. 예, 주력을 하죠. 그렇죠. ULL의 지분을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UAL이 아니고 UAL의 이제 주요 공급사인 M&J. M&J 그렇죠. M&J의 지분을 20% 이제 작년에 이제 취득을 하면서 확보를 좀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블루 오리진의 이제 수혜주일 수도 있고 뭐 로키드 마틴의 또 수혜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 성장세가 좀 가팔라질 수 있는 좀 기본적인 이제 바탕은 잘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 누리호 3차 발사와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이제 주가를 한번 들어올려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촉매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이 워낙 좀 안 좋았잖아요. 네. 4월 중순에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추세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보시면 물론 단기적인 조정을 좀 거치긴 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을 아직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까지 또 UAM 상용화와 관련된 아주 많은 이제 컨소시엄에 지금 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UAM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단계적인 이제 테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뭐 추가해드릴 종목은 뭐 오늘 저는 뻔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사실 같아요. 원탑이죠. 거기가 그렇죠. 제일 지금 맞습니다. 대장주고. 작년에 또 하나 디펜스 또 인수를 하면서 뭐 방산 우주항공 완벽한 이제 수직 계열을 만들어 놨고요. 하나 그룹 쪽에서 방산 부분은 이제 100%다 떼와가지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흡수 합병을 이제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캐파라고 하잖아요. 네. 매출의 이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특히 이제 방산 쪽은 K9이라든지 아니면 천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폴란드 지금 수주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도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해외 수주가 이제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이제 호조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에 누리호 발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간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민간 기업 중에 가장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지금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4차 발사, 5차 발사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할 걸로 기대가 네.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또 우주항공청이 또 새로 설립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좀 이끌어가는 기업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보면 요번에 이제 3차 발사에 초소형 이제 위성이 이제 탑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자회사 또 세트랙 아이까지 또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저궤도 위성, 초소형 위성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까 저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응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추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스페이스가 다음 주 이번 주 넘어가면 다음 주 초반쯤 되면은 많이들 회자가 되겠죠. 네. 우리는 항상 좀 한 발을 앞서 나가니까. 네. 그래서 타이틀명이 한 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사명이 좀 길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해드렸고 거기에 이제 조금 확장해 주신다면은 세트랙 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자,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또 추가 아이디어. 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좀 초반에 좀 IT 종목을 여러 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조금 선회를 해가지고 네.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라는 한올바이오파마. 종목을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막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항체의약품 또 단백질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또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을 2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HL16이라고 HL036. HL036은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이제 적응증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HL161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이제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대웅제약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최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대웅제약과 이제 손을 잡고 난 이후부터는 연구개발 비용을 대웅제약이 50%, 한올바이오파마가 50% 이렇게 이제 공동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15년까지는 좀 적자였다가 2016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난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적시 없이 계속해서 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투입이 이제 어찌 보면 기업 가치를 이제 결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적자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기술 이전한 거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이 이제 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어떤 재무 구조를 만들고 흑자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HL161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미 임상 3상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기술 이전도 지금 2건이나 체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중국 쪽에서 뭐 아무래도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에 이제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시판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이제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중증 이제 근무력증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하는데 갑상선 암병증이 이제 갑상선 기능이 이제 좀 저하되면서 안구 관련된 이제 질환들이 이제 좀 수반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안구 돌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눈꺼풀이 좀 두꺼워져 가지고 눈을 뜨기 좀 힘든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갑상선 암병증과 관련된 이제 치료대로 특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신물질 또 지금 IMVT10이라고 하는 또 신물질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1상을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것 외에 뭐 그레이브스병 관련된 임상 2상 뭐 몇 가지 이제 후보 물질들을 계속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조금 이제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기업들 그동안에 워낙 좀 쓴맛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신라젠부터 해가지고 뭐 드랍이 많이 되니까. 네, 워낙 삼상 가가지고 엎어지는 기업들이 많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업계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약간 이제 속설이 있어요. 삼상 진입해 있는 후보 물질 갖고 있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달라진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2015년부터 한미약품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제 바이오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약 한 5년에서 지금 한 7, 8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술 이전했던 후보 물질들이 사실상 이제 임상 3상의 막바지 혹은 상업화 단계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금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빅파마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기술 이전 계약에 체결을 해가지고 그 후보 물질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고 시판까지 이제 된다라고 하면 또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또 투자 심리도 완벽하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저티닙이 올해 지금 하반기 때 지금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임상과 관련된 결과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꼭 뭐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라고 해서 너무 또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덧붙여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도 좀 부진했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판 허가 중국 쪽에서 이제 좀 시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비교적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종가 21,300원 정도의 매수 가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한 10% 정도 좀 흘러내리면 요즘에는
뭐 방망이 좀 짧게 잡아야 한다라는 게 수익뿐만 아니라 손절도 좀 짧게 좀 설정을 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 이제 보시면서 가격 대응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 끼어들 데가 없었네요. 네, 한올 바이오 파마를 얘기해 주셨고 쭉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네. 내용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가격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가격 전략도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택을 해주신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